성관계 지금도 자주 하시나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기억도 없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합의가 중요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얼마 전 한 상담센터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68세 남편과 65세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가 이상한 건가요? 요즘 그쪽 관계가 거의 없거든요.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하셨는데요? 6개월, 아니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고 저도 솔직히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요즘이 제일 편해요. 그럼 뭐가 문제세요? 그게 주변에서 그래요. 부부가 그런 게 없으면 사랑이 식은 거라고. 그래서 불안해져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부부는 그래야 한다는 강박, 사랑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오해.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걸까? 먼저 과학적인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명애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명애 씨는 50대 중반 완경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기가 싫어요.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긴 한데 억지로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명애 씨의 몸에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 질점막이 얇아집니다.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집니다. 성욕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박철수 씨 67세도 비슷합니다. 젊었을 땐 그냥 됐는데 요즘은 안 되는 날이 더 많아요. 부끄럽죠? 남자로서 철수 씨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발기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회복 시간이 증가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증가합니다. 이건 역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영자 씨와 남편 현수 씨, 결혼 38년 차 부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그냥 눈만 마주쳐도 설렜는데 지금은 뭐랄까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현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새로울 게 있나요? 그냥 편해요. 호기심과 설렘의 감소, 이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20대, 30대의 부부관계는 탐험입니다. 서로의 몸을 알아가고 서로의 반응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같이 살면 더 이상 탐험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미숙 씨 6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가 제일 안 했던 것 같아요. 애들 재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피곤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빨리 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육아기의 급격한 감소, 이때 만들어진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의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화날 일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날은 당연히 안 되죠. 다툼, 지루함, 반복되는 일상, 이 모든 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건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신체의 변화 때문입니다.
심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관계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삶의 패턴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도 활발한 부부들은 뭐가 다를까?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70대, 80대까지도 활발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가 다를까요? 강태호 순이 부부, 71세와 68세입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도 자주 하시나요? 태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 정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남편이랑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게 좋아요. 몸으로 대화하는 느낌?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 우리가 아직 부부구나 하는 느낌? 태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여전히 매력을 느낀다는 게 남자로서 자신감이 생겨요. 나이 들었어도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활력이 다릅니다. 몸을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땀이 나는 경험. 이게 노년의 활력을 만듭니다. 하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요. 운동한 것처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날 기분이 좋아요. 둘째, 정서적 친밀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남편이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말로 못하는 걸 몸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원한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셋째, 신뢰감이 다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만족하니까 남편이 나만 보는 게 느껴져요. 아내가 나를 받아준다는 게 고마워요. 넷째, 외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노골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밖에서 찾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도 유혹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충분하니까 굳이. 다섯째, 함께하는 기쁨이 큽니다.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기쁨이에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듣다 보니 부러우신가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건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성관계가 적어도 행복한 부부들의 비밀.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성만 윤경 부부 69세와 67세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해요. 그럼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윤경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다른 방식이요? 손을 잡아요. 자주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도 손을 잡고 있어요. 성만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잘 잤어? 하면서. 그리고 포옹도 자주 해요. 그냥 꼭 안아주는 거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엄청 돼요. 그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성관계는 준비도 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체력도 들고 근데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부부, 임동수혜란 부부 72세와 70세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이요? 혜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만든 음식 먹을 때마다 오늘도 맛있네.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은 최고야 이래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오늘 옷 잘 어울린다. 여보 목소리 좋다. 이런 말 해줘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게 성관계보다 좋으세요? 다른 거죠. 성관계는 몸으로 하는 거고 칭찬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이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관계가 적어도 행복한 부부들은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손잡기, 포옹하기, 머리 쓰다듬기, 등 두드려주기, 어깨 주물러주기, 격려를 많이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여보 덕분에 오늘도 행복해.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옷 잘 어울린다. 머리 자른 거 보기 좋네. 당신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말로 하는 정서 애무를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몸 대신 마음을 다정하게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합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은 안 해도 괜찮다고 서로 동의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남들이 뭐라든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죠. 합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안 됐을 때 생깁니다.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조율의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을 때, 이게 가장 흔한 갈등입니다. 서준호미란 부부 65세와 62세입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데 아내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참는데 솔직히 서운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 마음도 알아요. 근데 전 정말 힘들어요. 완경 이후로 몸이 안 따라줘요. 그걸 억지로 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일정을 정해보세요. 일정이요? 네. 한 달에 몇 번 할지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2회 혹은 2주에 1회. 그렇게 정하면 두 분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2달 후 이 부부가 다시 왔습니다. 어떠세요?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훨씬 좋아요. 우리는 2주에 한 번으로 정했어요. 그날이 다가오면 남편이 미리 말해줘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날인데 괜찮아? 그럼 전 마음의 준비를 해요. 준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늘 눈치 보고 기회 엿보고 그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날만 기다리면 되니까. 아픈 날은요? 그럴 땐 다음 주로 미뤄요. 서로 이해하고요. 또 다른 부부, 이성훈지의 부부 68세와 66세입니다. 우리는 시간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요? 성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내는 오래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맞지 않았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10분이면 끝내려고 해요. 근데 전 좀 더 천천히 하고 싶거든요. 서두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합의했어요. 최소 30분은 하기로. 남편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천천히 하니까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사실 더 좋아요.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욕 차이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합의된 일정을 만드세요. 주 1회, 2주 1회, 월 2회, 부부가 결정하세요. 둘째, 아픈 날은 대체일을 정하세요. 이번 주는 안 되니까 다음 주 할까?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셋째, 시간도 합의하세요. 너무 짧으면 한쪽이 불만이고 너무 길면 한쪽이 힘듭니다. 적절한 시간을 찾으세요. 넷째,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세요. 아침형 대 저녁형, 빠른 템포 대 느린 템포, 활발한 것 대 조용한 것,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세요. 다섯째, 조율 과정을 즐기세요. 정민수연 부부 70세와 68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좋아요. 어떤 이야기요? 오늘은 어때? 지금 기분 어때?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런 거요.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게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조율 과정 자체가 정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생활에서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백선 영재훈 부부 66세와 69세입니다. 결혼 40년 동안 그쪽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왜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우리 세대는 그런 얘기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였잖아요. 재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말없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럼 지금은요? 최근에 용기 내서 이야기해 봤어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사실 불 다 끄고 하는 게 편해요.
몸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요. 근데 남편은 불 켜고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게 좋은지 이야기 안 하니까 제 마음대로 했던 거죠. 이야기하고 나니까요? 훨씬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구나. 40년 만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성생활에서 대화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때가 좋은지. 나는 저녁보다 아침이 더 좋아. 나는 주말이 더 편해. 나는 서두르지 않을 때가 좋아. 둘째, 전이와 후이에 대해. 나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 나는 끝나고 안아주는 게 좋아. 나는 이런 스킨십이 편해. 셋째, 리듬과 속도에 대해. 너무 빠르면 따라가기 힘들어. 조금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 템포가 괜찮아. 넷째, 몸에 대해. 불 끄고 하는 게 편해. 이 부분은 보이기 싫어. 이렇게 해주면 좋아. 다섯째, 감정에 대해.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때로는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고마워. 조영석 순자 부부 71세와 69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전에 물어봐요. 뭐려? 오늘 기분 어때? 지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이런 거요. 그게 도움이 돼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청 돼요. 남편이 내 기분을 신경 쓴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더 좋아요. 행위 자체보다. 영석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 그래. 좋아. 이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있구나.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오해를 없앱니다. 친밀감을 높입니다. 만족도를 높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부끄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대화가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관계의 양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 부부가 합의한 방식대로 만족하느냐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해도 갈등이 있으면 불행합니다. 석 달에 1번 해도 합의가 되면 행복합니다. 강준희수 부부 73세와 70세입니다. 우리는 1년에 서너 번 해요. 그럼 섭섭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우리 둘 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희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워요. 매일 손잡고 산책하고 매일 밤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강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성관계가 적다고 사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반대로 박성민은이 부부 67세와 64세입니다. 우리는 주 2회는 해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 둘 다 그게 좋아요. 그게 우리한테 맞아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고 우리 인생인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면 적어도 행복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많아도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은 부담스럽고 한쪽은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김태준 미경 부부 69세와 66세입니다.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오늘은 안 돼 하면 서운했어요. 나를 안 좋아하나? 다른 남자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지금은요?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알아요. 아내가 거절하는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힘들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라는 걸.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미경 씨가 덧붙였습니다. 남편도 이해해줘요.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하자. 이러면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그럼 다음엔 제가 먼저 오늘은 괜찮아 이래요. 거절은 체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민감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기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조성원 유나 부부 68세와 65세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어요. 왜요? 성원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발기부전이 왔어요. 창피했지만 병원에 갔어요. 약도 받고 상담도 받고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왕경우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치료받고 윤활제도 처방받고 도움이 됐나요? 많이요. 우리끼리 끙끙대지 말고 진작 전문가 도움 받을 걸 그랬어요. 성생활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성관계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결정됩니다. 일주일에 3번을 해도 한쪽이 부담스러우면 불행합니다. 한쪽이 억지로 하면 불행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불행합니다. 석 달에 1번을 해도 둘 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합의가 되면 행복합니다. 서로 존중하면 행복합니다. 당신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통계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이게 편해. 우리 부부는 이게 좋아. 이게 우리 방식이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관계가 줄어드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변해서입니다. 호르몬이 변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대신 손을 잡아주세요. 포옹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나이든 부부의 성입니다. 몸의 성에서 마음의 성으로. 그리고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부끄럽더라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힘들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그 대화가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해. 우리 함께 늙어가자. 이런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기, 하루 한 번 안아주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배우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